자,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밥을 먹지요? 예, 매일 먹던 밥인데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꿀보다 더 맛있는 밥맛을 내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모든 질병과 또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그 모든 질병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절제라고 하는 것을 성공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모든 생활 습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건강과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했던 그 8가지 생활 습관, 그저 물 8잔 마시면 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8가지 중에 어느 한두 가지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할 때에 시너지 효과 그 이상으로 드디어 구멍이 하나도 나지 않은 그 모든 치료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드디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어지는 치료의 에너지를 받으면 기적 차원의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먹어도 좋지만 뭐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병들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유전자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갖게 됐고, 몇 천 년 후대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질병의 이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유전학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유전자를 주신 분이 아니고,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자일지라도 물려받은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 스스로 결심하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했고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2000년대부터 새로 태동한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리 물려받은 질병의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크게는 3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습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전자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그 유전자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돌돌돌돌 말아지면서 있었던지도 모르고 고혈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 알았는데도 의지가 약해서 또 고혈압 생길 수밖에 없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포화지방 많은 음식, 설탕 많은 음식, 이런 것을 먹고 다시 그 히스톤 실타래에서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가 풀어져서 40대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잡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 이걸 먹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라도 이 백투에덴의 생활을 실천하면은 그 스위치 켜진 고혈압 유전자에 메틸기가 딱딱 달라붙으면서 스위치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으로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쭉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이런저런 속상할 일들이 있어서 다시 또 술을 입에 대더니 술을 내면도 담배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예전에 먹던 불고기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법칙은 유유상종의 법칙이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끼리 끌어당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대면 그쪽 에너지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 음식 도로 먹었더니 그 DNA에 붙어있던 메틸기가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복사되어 RNA 유전자가 저쪽 리보솜 앞에 갔더니 그게 쫙 해독이 되면서 그대로 단백질을 쌓아놨더니 혈압이 올릴 수밖에 없는 동맥경화증, 그리고 또 협심증,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와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늦은 나이일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 백투에덴이 맞는 길이다. 그때라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 고혈압 유전자 해석해 주지 말아라 하는 이 메신저가 어디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대로 번역이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고혈압은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8가지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 후성 유전학적으로 물려받은 질병 또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는 얼마든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현대의학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질 수 있다라고 후성 유전학자들이 얘기하는지 살펴보니,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후성 유전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생활을 하면은 이미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후성 유전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질병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자, 여기 2022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에피지네틱스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 2022년 1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면은 후성 유전체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그 후성 유전학적으로 잘못된 유전자들이 고쳐질 수 있고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볼 때에 믿음 생활을 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습관의 회로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담에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아빠 유전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술을 먹기 쉽도록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쉽게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야, 목이 컬컬한데?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가 컬컬하다고 하면서 막걸리 마시던 생각이 떠올라지고 아니야, 이거 안 먹어야 돼, 나쁜 거야. 안 먹기보다는 그것을 또 먹기가 더 쉽도록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러면은 컬컬할 때마다 또 술을 먹는 이 뇌신경회로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신경이 만나는 그 연접점에 부톤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면은 이거는 습관의 회로로 성립이 되게 되어 있고 연구 결과는 습관의 회로가 되면은 30mV만 있으면은 전기가 찌지직 흘러가면서 컬컬해. 그러면 30mV만 있어도 벌써 술잔은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기고 혈압이 찾아왔네.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제 건강 강의를 듣고 컬컬할 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시면 좋겠어요? 물을 마시면 좋겠다 하고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여기서 조금 해볼 뿐이지 1년 내로 다시 술을 먹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의 회로들은 30mV만 있으면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결심한 새로운 습관의 회로는 40mV가 있어야만 이 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쪽이 더 전기가 흘러가기 쉽겠어요? 30mV. 자기도 모르게 벌써 술을 입에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 때 얼마나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하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내 마음에는 원인 오되 어느새 술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 예전에 술 마시는 회로가 결국은 이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나는 죽는데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처절하게 씨름한 주제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 이 주제로 씨름해 본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한 대로 새로운 습관의 회로가 이기기를 원하시면 30mV만 있어도 넘어가는 그 회로를 이기고 40mV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회로가 승리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발전 에너지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대학 2학년 때 발견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늘에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가발전 에너지로만 살아가지 않고 저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까지 함께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1980년 8월 9일자로 예전에 나는 저쪽 서해바다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풍덩 들어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1980년도부터니까 46년째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연약한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Back to 에덴에서 에어, 에덴 동산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여기 이 바이오 메디슨이라고 하는 저널 2024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오염된 대기 이 공기를 마시면 그냥 폐가 새카맣게 썩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성 유전학적으로 유전자가 변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쾌쾌한 공기 마시니까 여기 가래 끼고 그러니까 여기가 물리적으로 좀 폐가 나빠지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많은 독극물 공기를 마실 때에 깊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도 변하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 유전자가 스위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질병 그냥 치료될 리가 없고, 뒤집어서 이제는 오염된 공기가 아니고 신선한 공기는 유전자까지도 스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깊은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면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란 산소가 충만한 공기. 포도당 먹었다고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산소가 있을 때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있을 때는 포도당 하나를 먹었을 때에 ATP 에너지 3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할 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함께 32개 ATP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없이 ATP 하나가 에너지 2개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어떤 세포가 이렇게 하느냐? 암세포가 이렇게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돼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해요. 힘듭니다. 포도당 하나가 2개밖에 포도당을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포들이 쓰는 에너지까지 다 끌어다가 암세포가 쓰기 때문에 암세포만 크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서 악액질, 뼈만 앙상하게 남는 암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충만한 곳으로 가서 활력 넘치는 면역력이 최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고, 음이온 공기가 충만한 공기를 마시면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때에 항산화력이 될 수 있는 음이온으로 이 모든 이 활성산소를 정결하게 중화시키면서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피톤치드는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NK세포를 어마무시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병원균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백투에덴의 C, 컨티넌스, 절제 생활을 하자.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건강하고 행복한 농산, 에덴 농산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절제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클리니컬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논문 2022년 11월 28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특별히 부절제함으로 내 세포에 좋지 않은 담배, 알코올, 그리고 카페인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에 여기 유전자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나옵니다. 후성유전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먹게 될 때는 유전자 자체가 후성유전학적으로 폐암, 간암이 생길 수 있도록 변질된다. 그러면 넘어진 곳에서 한 번 더 짚고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후성유전학적으로 이와 반대 부절제가 아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를 담는 울타리 중에 하나 절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절제하면 일시적으로는 좀 하는 것 같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부절제로 또 그 울타리가 넘어지면 아무리 부어줘도 치료의 에너지는 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연이 연줄에서 높은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 팽팽 소리가 나죠. 어쩌면 그 연은 아니 왜 주인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연줄로 구속하나, 왜 이렇게 나를 잡아당기나, 이 연줄에서 내가 끊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저 푸르른 하늘을 참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 가장 자유롭게 높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이 연줄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떤 운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리저리 휘몰아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시궁창이에 쑤셔박힐 수밖에 없듯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기차 레일 위에 구속되어 달려갈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듯이 진리와 말씀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행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백투 에덴에서 케인은 keeping the Sabbath. 사밧, 안식, 휴식 생활을 잘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세포와는 달리 몇 번 분열했으면 이 정상세포는 P53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쉬어라. 혹시
열심히 살다 보니 망가진 유전자 있으면 좀 치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암세포는 그 쉬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진 것이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모아진 내가 쉴 줄 모르고 계속 과로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타고난 체질을 가지고 건강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Frontiers in Natural Circulation, 여기 Circuit, 이 논문 2018년 2월 27일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휴식 중에 가장 필요한 휴식은 무슨 휴식일까요?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을 자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에디슨이 이 전구따마 만들면서부터 밤에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빛이 있는 데서는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모든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좀 피곤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성유전학적으로 아까 배운 DNA에 메틸기 달라붙는 거 불가능하고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그 나쁜 유전자 돌돌돌 말아버리는 것도 안 되고 또 RNA 요거 번역하는 것도 이 제대로 또 번역해 주지 말라 이것도 안 돼서 유전자 차원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 12년 동안 연구한 정말 굉장한 연구 결과는 하버드 대학 간호사들 다른 건 다 똑같은데도 그 중에 야간 근무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 간호사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방암에 3배가 더 많이 걸립니다. 이건 뭐 정설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파킨슨도 더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좀 잘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꺼감 수면법만 취하면 오늘부터 불면증은 해결이 돼요. 눈은 뭐예요? 누워라. 누워있지 않으면 멜라토닌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뭘 꺼야 돼요? 불을 켜면 멜라토닌 안 나오니까 불을 끄시고 눈을 뜨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잠이 오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있으면 한숨을 못 잤어도 멜라토닌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잠이 부족하다. 그럼 CAMP 시스템이 교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교란이 되면서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히스톤 변형이 교란이 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RNA 코딩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메틸기 달라붙어서 질병 유전자에서도 스위치 꺼줘라 이것도 교란이 와서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 이 논문에서 확인이 됐어요. 즉 유전자 차원까지 잠을 못 자면 나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기억력도 저하되고 또 이 뇌기능이 저하되고 또 암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출하려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내가 생활 습관만 바꾸면은 이미 들어온 유전자도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의학의 발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휴식 생활을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8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밤에 잠을 잘
이틀을 자야 되는데 밤을 꼬박꼬박 새우는 날이 지나놓고 보면 참 많았어요. 한 3일 연장 잠을 그냥 꼬박꼬박 샌 적도 있고, 아무리 철처럼 강한 체질을 가졌어도 여기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올 때마다 이 디톡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굳게 결심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안 하니까 안 돼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시부터 6시까지 눕거감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Journal of Immunology 이 논문 1997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잠자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보니까 면역세포는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적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밤에는 재충전을 해요. 이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는 재충전하고 수리하고 낮에 싸우다가 죽은 친구들 보충할 만큼 또 증식을 해야 되는데,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에 T임파구가 증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T임파구가 리듬이 깨지면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특별히 면역력이 생겨야만 되는데,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리면 약을 먹었을 때 그래도 일주일을 고생을 하고, 감기 걸렸을 때 약을 안 먹으면 7일을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7일하고 일주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 약을 먹으면 머리 아프면 진통제, 기침 나오면 기침 나오지 않는 약, 가래 끼면 거담제, 이런 것을 줘서 증상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 줄 뿐이지, 일주일이 꼬박 지나야만 감기는 나가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변신술의 천재입니다. 이렇게 RNA 유전자가 분해되면서 복사될 때마다 다른 바이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감기 백신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못 만듭니다. 계속 복사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매번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맞짱 뜨면서 얘는 어디가 약점인지를 찾아야 돼요. 항체도 얘는 어떤 수갑이 맞는지를 계속 채워보고 안 맞으면 또 바꾸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몇 번을 변해서 왔다 할지라도 한 일주일 싸우면 그 약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낮에 싸우면서 만들어낸 이 전략을 밤에 잠자는 동안에 저장을 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면역 아니겠어요? 1년 지나서도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를 치니까 죽더라. 이게 면역이기 때문에 면역은 잠자는 시간에만 기억이 되고 메모리가 되고, 메모리 T임파구, 기억 T임파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잠을 자지 않으면 백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슈퍼박테리아를 비롯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조류독감,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밀려올 조류독감은 100명에 52명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애들이 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데, 면역력은 언제 만들어진다? 잠잘 때만 만들어져요. 잠이 부족하면 50%밖에 못 잡다, 면역세포 50%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잠자는 것 자꾸 원수 취급하지 마시고,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기를 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는 시간은 다른 것하고 바꿔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의
가장 큰 핵심 비결이에요. 자, 다섯 번째, 면역력을 높여주기를 원하면은 백투 에덴 중에서 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에피지네틱스, 이 후성 유전학만 발표하는 논문 2019년 7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 도대체 후성 유전학적으로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그냥 염증 생긴 게 아니고 유전자까지 벌써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후성 유전학적으로 요 망가진 유전자까지 고치면서 뿌리채 그 질병을 뽑아버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저널인데, 여기에 2018년 11월 달까지 발표된 22개의 모든 논문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요거 스위치 꺼서 그래야 뿌리가 다 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수술로 잘라내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유전자 자체를 바꾸어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운동이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체 골격의 유전자 발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골다공증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도 운동을 하면은 그 골다공증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면서 이 잘못된 유전자를 고치려면 운동을 해라. 예? 운동을 해라. 운동은 유전자 발현의 수준을 변화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다. 여러분, 백투에덴 그냥 아무거나 8가지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백투에덴 8가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성경에서 건강의 원리를 기도하면서 정말 영감적으로 기록해준 그 책에 있는 8가지지만 그냥 물 8잔 마셔라, 공기 좋은 거 마셔라, 이렇게 8가지 건강 원리를 강의를 하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재림교회 전국의 교인들과 또 거기도 이 삼육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체 지표에서 저한테 건강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일본을 갔다 온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거기 안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 위생병원의 의사들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막 4대째 5대째 재림교인 자녀들이 거기 병원장 의사,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다 공부한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뉴스타트를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어디 그 미신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뉴스타트라고는 안 했지만 백투에덴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8가지가 똑같아. 그러면서 일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 와서 이 미신적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민간요법도 아니고 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파워가 너무 센 사람들이라서 가면 망신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초청한 부장님한테 제가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미안해 하지 마시고 사정이 그러면 그냥 취소를 해라. 안 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일본 사람들 에티켓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초청을 했는데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세요. 오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강의를 하면은 틀림없이 뭐라고 할 건데
그냥 그러니라 하고 감안하고 오세요. 강사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릴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단 하나라도 그냥 8잔 마셔라 이런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꼭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 의사들이 한 사람도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 개인 방까지 몰려와서 나머지 좀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과학이고 과학 중에서도 최첨단 의학의 과학이에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질병 유전자들이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가지 중에 꼭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대로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자, 운동, 식사, 스트레스, 약물, 독소, 담배, 그 논문 속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면 근육이 벌써 이제 염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은 그 근육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후성유전학적으로 유전자 차원의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그냥 소염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넘어진 곳에서 짚고 일어나야 되듯이 제대로 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잘못된 것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백투에덴의 운동 생활을 꼭 잘 배우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Exercise Immunology Reviews 이 논문 2021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한 중간 강도 정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막 한번 안 하다가 한다고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한 60대 정도 돼서 그때까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운동도 안 하다가 벌써 몸이 찌뿌둥하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고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 또 화끈하게 합니다. 한 4시간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 허벅지 근육이 딱 끊어진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한 장소에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해달라 해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대.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엊그제 40대 젊은 남자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물론 뭐 분위기가 뒤숭숭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사람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 무슨 운동을 주로 했습니까? 사이클을 했대. 자전거 타는 거. 그 집은 3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한 대 있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10대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을 그걸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느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3천만 원짜리 자전거 안장에 딱 올랐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내리고 부산까지 내려온대.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있지만 1시간 이상을 연장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 때문에 다 유전자 녹아버려요. 그러면 암으로 죽은 거예요. 암이 걸립니다.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루에 이 1시간을 이상 한 번에 걸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1시간짜리 하고 적어도 30분 이상 쉬었다가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살살 산보 갔다 와서 자꾸 운동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자기 힘껏 조금 빨리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는 중강도 운동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1시간씩 해서 한 4주 정도만 제대로 운동을 해도 암세포까지 잡아먹는 NK세포의 세포 독성,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이 심지어 한 달 만에 10배까지 증가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봅니다. 그럼 어떤 암세포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면역력을 높여주는 드링킹 워터, 백투에덴에서 D, 드링킹 워터. 물을 잘 마셔줘야 돼요.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될까요? 몇 잔 마셔야 될까요? 8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정말 이름만 대도 다 할 만한 유명한 교수님이 유튜브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물 2리터 마시라고 그러면 죽는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보통 2리터 마시라는 말 많이 하죠. 물 2리터 마시라고 그러면 죽는다. 2리터 마시면 죽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마시는 만큼 오줌을 더 많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병을 더 마시면 한 병을 더 오줌을 싸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많이 마시라고 해서 많이 마시면 그만큼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 너무 많이 생기면 허파를 누르면서 숨을 못 쉬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먹고 있어요. 얼만큼 마셔야 될까? 자, 여기 바이오케미스트리 이 논문 2014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 유전자는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018년도에 얼마 전에 아주 조금씩 일정 구간이 네 가닥의 실이 꼬여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저쪽으로도 연결, 이쪽으로도 연결, 막 서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아이 모티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가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키는데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야 될 때 예민하게 꺼지고 켜져야 될 때 예민하게 켜져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 하면 물이 부족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물을 적게 마셨다. 그러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겠죠. 수분이 부족하면은 모든 게 축 늘어질까요? 오그라붙을까요? 오그라붙겠죠. 이 부분이 오그라붙으라는 거예요. 오그라붙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쫙 펼쳐졌을 때보다도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즉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물을 적게 마시면 이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켜지는 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인데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게 작동을 안 하면서 조상 내내 고혈압이 없는데도 고혈압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상 내내 아무도 암 환자가 없는데 암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럼 물을 나는 얼만큼 마셔야 될까? 또 막 그냥 싸잡아서 2리터 마시면 다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2022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반박 유튜브 강의를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 저자는 한두 명이 아니고 26명입니다. 92명이나 돼요. 26개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이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유튜브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물이 하루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수분 회전율을 계산을 해야 얼만큼 마셔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이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걸 제가 복잡하게 제 몸무게를 중심으로 이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공식까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이 공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얼만큼 활동하는지, 그 사람이 운동선수인지 아닌지 좀 다르겠죠. 운동선수하고 아닌 경우. 그리고 생활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후진국인지, 또 그때 계절마다 다 달라요. 또 온도가 몇 도인지, 습도, 또 고도가 얼마인 데서 사는지, 그리고 체중이 얼마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지방 뺀 몸무게는 얼마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요걸 다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알아도 계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현준 씨가 개발한 그 건강검진기에는 요거는 일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감안을 해서 물을 하루에 몇 잔 마셔야 되는지 공식을 컴퓨터 코딩으로 만들었는데 요것만 10메가 이상의 용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 나중에 나눠 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걸 한번 보세요.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거기 검사한 것에서 뭐 체지방은 얼마고 다 감안해서 세계에서 가장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모든 요소 다 집어넣어 가지고 AI가 계산해 주기를 1700ml를 마시는 게 좋다, 2200ml를 마시는 게 좋다,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어떤 방법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정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특별히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리카 온천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여기 흉선에서 팀 파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2007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 족욕을 42도 시물로 10분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백혈구와 NK 세포가 훨씬 더 강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족욕 같은 것들도 좀 해주면 좋고, 하루에 8잔 내지 이렇게 자기 마셔야 될 물을 마셔보세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최선홍 님이 어머니 때문에 여기를 오셨어요.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서 어머니를 돌보려고 왔는데 자기 병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건선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천신이 이렇게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으로 뒤덮여서 이것을 고치려고 한 아파트 2채 정도 값을 하여튼 1, 2년이 아니고 평생 다 소비했는데도 여전히 올 때도 이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보면서 그냥 같이 오토파지도 하고 며칠 하다가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딱 한 달 만에 평생 아파트 2채 값 다 들여도 사라지지 않던 불치병, 이 건선이 백옥처럼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 8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치료제를 다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번째, 면역력을 높여주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무리하게 받으면 안 되지만 즐겁게 받아 누리는, 여기 2020년 9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햇볕 속에 있는 그 자외선을 너무 세게 잘못 받으면 유전자가 바뀌면서 흑색 쪽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태양계에서 제일 강력한 에너지 태양 햇볕을 일광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유튜브에 제가 올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제대로만 받으면은 이건 유전자를 바꿔주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일광욕을 하루에 한 20분, 25분만 해주면 비타민 D도 넉넉하게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가 세포 속에 핵까지 들어가서 망가진 이 면역세포를 후성유전학적으로 바꿔준다라고 논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햇볕을, 얼굴은 새카매질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얼굴은 선크림을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얼굴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수건을 덮어도 돼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너무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를 앞판, 뒷판, 호떡 굽듯이 좀 엎었다 젖혔다 하면서 하루에 25분만 받으면 모든 면역력은 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옥상에 남탕, 여탕 딱 나눠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광욕장이 있습니다. 그 일광욕으로 천연 비타민 D를 만들면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드는 사람들은 헬퍼 T임프하고 17번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걸 억제해주면서 자가 면역을 눌러주고, 반대로 이 아토피 환자들은 T 레귤레이티드라고 하는 억제 T임파구가 너무 힘이 없는데 요거는 네가 좀 활동해야 될 때다 하고 자꾸 옆구리를 찔러서 이중으로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들, 아토피, 알러지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햇볕 비타민 D가 최고라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줄이지만 먹어서 주사 맞아서 올라가는 혈중 비타민 D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와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나갈수록 뼈 골절률이 더 높다고까지 나옵니다. 천연 비타민 D, 햇볕 비타민 D 지금부터 너무 좋죠? 지금부터 받으면 돼요. 하루에 25분만 받아도 넉넉합니다. 그러면은 세포 속에 있는 그 수용체까지 누르고 핵까지 들어가서 잘못된 유전자를 바꾸어주는 것으로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뉴트리션.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 여기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ic Science of USA 2008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미국의 딘 오니시 박사라고 우리랑 비슷한 프로그램을 의사인데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주치의사도 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도 우리랑 비슷하게 먹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전립선 암 환자들, 미국은 전립선 암 환자가 많아요. 암 환자들을 딱 뽑아 가지고 음식을 완전 채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했어요. 명상과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전립선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보겠다고 하는 것을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보니까 500개의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변화가 오면서 그 중에
한 분은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많은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 집안은 40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과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40은 넘게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46살 때 돌아가셨는데 46살 생일을 자기가 잔치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했대. 나는 아버지보다 더 사는구나. 그런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랫배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전립선암 3기 말이라고 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 찾아갔더니 이 정도 되면은 수술을 해도 100% 살 가망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예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딘 오니시 박사를 찾아갔더니 요즘 새로 나온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를 한번 해볼래. 이 30명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음식을 다 바꿨어요.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3개월 지났더니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는 싹 사라지고 없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500개 유전자가 스위치가 변하면서 그 유전자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음식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잘못된 유전자를 고치는데 가장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후성 유전학적으로 여기서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는 가끔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싹 버려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새로운 세포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먹는 건강 식사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 유전자 끄시고 8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대학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를 왔다 가면서 친구야, 나 림프암 4기래. 보니까 여기 림프암인데 혈액암인데 여기 고형암이 탁구공만 하는 게 하나 붙어 있고, 서울대 가서 진단해 보니까 여기 가슴 부위에 20개가 암덩어리가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그냥 항암 치료는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러면 여기서 백투에된 치료를 하자. 감사하게도 내 말을 믿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오토파지 강의를 듣더니 이 친구는 77일을 계속 오토파지를 했어요. 몸무게가 한 거의 20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얼굴은 더 반짝반짝합니다. 병원 갈 날짜가 있어서 3개월 만에 딱 갔더니 여기 가슴에 있던 20개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고, 여기는 우리가 봐도 보이지 않아요. 탁구공만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가서 찍으니까 콩알만한 거 하나 속에 있더래요. 의사도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는 요 줄어들었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하자. 제 친구가 전 지금 하는 그대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더래.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치료를 한 환자보다도 치료가 잘 됐는데 자꾸 방사선 치료하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의사가 환자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이대로 1년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3년, 4년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그대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요.